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스마트폰 카메라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음식을 먹다가도 또 여행을 하다가도 또 친구들과 만나서 제잘거리면서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잘 알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화면을 만나면 셔터를 누르는 것이 일상적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제조회사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한다면 정말 멋들어진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싼 돈을 주고 산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만을 사용한다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꼭 깔아두면 유용하고 꼭 깔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둘 짚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내장된 유용한 기능들을 하나둘씩 짚어 드리고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앞에서 말씀드린 카메라에 내장된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열렸습니다. 앞에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액자 하나를 걸어 두었습니다. 카메라가 열리면 이쪽에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메라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운데쯤 보시면 또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u1 곱하기 x 3열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 아래쪽에 바로 사진의 촬영 모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셔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셔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셔터는 사진일 때는 이렇게 하얗게 되지만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또 달라지죠.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됩니다. 자, 동영상을 새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셔터의 모습이 이렇게 가운데 빨간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촬영입니다.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되죠. 그 좌측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직전에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촬영한 사진을 갤러리에 들어가서 꺼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촬영한 사진은 이곳을 터치하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그 상단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가 사진 촬영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이런 부분은 다음 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은 이곳에 터치펜이나 손가락을 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터치펜을 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시됩니까? 설정으로 이동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자체는 설정으로 이동되는 그런 버튼이라는 것,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설정 버튼인 것입니다. 설정 버튼인 것입니다. 이곳에 다양한 내용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카메라 설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되면서 카메라 설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면서 그 아래쪽에 다양한 기능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것을 켜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을 터치를 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카메라 설정은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저는 삼성 갤럭시 S2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S2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별 최적 촬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됩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장면별 최적 촬영이 사용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사용 중. 그 내용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읽어보면은 바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장면은 밝게, 그리고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카메라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장면별 최적 촬영을 켜고 사진을 찍으면은 어두운 장면을 만났을 때는 밝게, 음식을 만났을 때는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카메라가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촬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편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켜 놓으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더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에 켜고 끄는 것은 한번 켜면은 끄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문서나 어떤 텍스트가 나타나면은 카메라가 알아서 스캔 버튼이 카메라 화면에 뜨면서 그것을 누르면은 문서 및 그 텍스트를 스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스캔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서를 쉽게 똑바르게 촬영해서 저장하곤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래쪽에는 촬영 구도 추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천 가이드에 맞춰서 가장 좋은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 구도를 추천하는 선이 나타나서 좋은 구도로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QR코드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QR코드를 만났을 때 바로 카메라로서도 바로 스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촬영 버튼 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속 연속 촬영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촬영 버튼 밀기를 터치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모습 보이는 대로 이렇게 버튼을 셔터를 아래쪽으로 슬쩍 터치 상태로 밀고 누르고 있으면은 사진이 연속적으로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속 연속 촬영을 현재 저는 설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GIF 만들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GIF 만들기라면 몇 장의 짤막한 영상 형태가 촬영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이것을 이렇게 선택하면 GIF 만들기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버튼 밀기, 여기에 보시는 촬영 버튼 밀기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GIF 만들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GIF 만들기보다는 고속 연속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터치해서 위쪽에 있는 고속 연속 촬영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촬영 버튼 밀기가 고속 연속 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실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셔터를 슬쩍 누르면서 아래로 밀어내고 멈춰주면은 고속 연속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펜을 댄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잠시 사이에 40몇 장이 촬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 연속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 스포츠 장면, 하나에 예를 바닷가에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줄 때 갈매기가 순식간에 날아듭니다. 그런 모습을 겨냥하고 있다가 고속 연속 촬영을 하시면 정말 재밌는 순간의 모습을 좋은 장면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설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래쪽에 다시 보시면은 워터마크도 있습니다. 워터마크는 촬영한 사람이 이니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저는 이것을 꺼놓고 있습니다. 촬영자의 이니셜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그대로 넣을 수 있고 별도의 영어 이니셜을 만들어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고급 사진 옵션도 이렇게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뜹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뜨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고효율 사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고, 모든 프로 모드 사진 형식에서는 사진 형식을 JPG로 만든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JPG 형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은 RAW 및 JPG 형식 두 개로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고 RAW 형식으로 선택을 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RAW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색감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통해서 사진을 후보정할 경우에는 RAW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스마트폰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JPG 형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그 아래쪽에 또 보시면은 또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셀카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셀피 및 셀피 동영상을 좌우 반전 없이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켜면은 현재 카메라에 보이는 그 장면대로 그대로 사진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켜고 사용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어서 보입니다.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이 왼편손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른손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부분은 꺼놓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리시면은 자동 FPS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 부분은 늘 켜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이 부족할 때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 속도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동영상을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켜놓고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동영상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켜놓고 사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삼각대에 세우지 않고 손으로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이 많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이 도구입니다.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올려보시면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급 동영상 옵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면은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재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효율 동영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아래에는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 그것도 아래쪽에 올려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도 뜨죠. 이거는 실험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HDR10 플러스 동영상이라는 것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권해드리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꼭 이것은 켜놓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마이크 줌이 그것입니다. 마이크 줌 이것을 켜놓고 사용하시면은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촬영할 때 마이크가 카메라 줌에 맞춰서 소리도 더 당겨서 촬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촬영할 때 이 마이크 모드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 소리도 줌과 함께 소리도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켜놓고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뒤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추적 AF라고도 있습니다. 대상 추적. 여기 보시면 대상 추적 AF라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켜놓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촬영 대상이 움직여도 후면 카메라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어떤 피사체를 촬영하는데 그 피사체가 움직일 경우 따라가지 않아도 카메라 자체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수직 수평 안내선 이것은 꼭 켜놓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직 수평선을 맞출 수 있는 안내선이 카메라 화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메라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보시면 하얀 선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한 줄, 또 여기 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줄, 또 가로로 이렇게, 또 가로로 이렇게 해서 세로 장면을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똑같이 3등분 하는 것입니다. 또 가로로는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똑같이 3등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등 분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켜 놓으시고 수직 수평을 이 선에 맞춰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한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은 꼭 켜놓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직 수평선이 켜져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끄고 보면 달라집니다.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껐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하얀 선 3등 분할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등 분할선을 켜주기 위해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직 수평선 이것을 켜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활성화시켰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바로 위치 태그입니다. 위치 태그. 현재 저는 이것을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촬영된 사진의 주소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행을 갔을 때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켜고 사용을 하면은
내가 촬영된 그 사진 속에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그 정보가 수록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진 속에 위치 태그를 넣고 싶지 않으면 이것을 끄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끄는 것은 간단하죠. 터치하면 꺼집니다. 그러나 다시 터치해서 저는 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촬영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터치를 해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음량 버튼 누르기입니다. 음량 버튼, 즉 스마트폰의 볼륨입니다. 이 볼륨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셔터뿐만 아니라 음량 버튼을 눌러도 사진이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카메라로 돌아가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르는 볼륨 버튼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볼륨 버튼이 바로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볼륨 버튼이. 제가 이 볼륨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촬영이 됐습니다. 촬영된 소리를 들으시죠? 촬영된 사진을 보시려면 여기에서 가져오면 되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이 그대로 촬영된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고 있던 촬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촬영 방법, 이것을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음량 버튼 누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량 버튼 자체를 다른 용도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터치를 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현재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사진이 촬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면 화면 확대, 축소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줌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시스템 음량입니다. 시스템 음량, 즉 스마트폰의 볼륨 버튼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버튼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버튼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고속 연속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진이 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 연속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볼륨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셔터 버튼을 슬쩍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밀어내서 누르고 있으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바로 음성 명령입니다. 음성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면 스마일 표시되어 있죠.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이 촬영되고요.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이 촬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셔터 누르기가 어려울 때, 셀카를 촬영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먼 쪽에서 카메라를 세워놓고 촬영할 때 음성 명령을 사용해서 촬영하면 아주 편합니다. 또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플로팅 촬영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있는 셔터가 다른 쪽으로 움직여서 또 하나의 셔터를 만들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켜져 있습니다. 한번 카메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셔터를 슬쩍 눌러서 옆으로 끄집어내면 또 하나의 셔터가 생기는 것이죠. 슬쩍 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놓고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원래 위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놓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도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눌러도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촬영이 되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러팅 버튼을 만들어서 촬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 설정에서 그 내용을 바꾸시면 됩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쭉 올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촬영 방법에서 설명을 했죠. 촬영 방법에서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촬영 방법. 음량계 보시면은 바로 플로팅 버튼, 이것을 저는 활성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버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끄고 사용하면은 플로팅 버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번 끄고, 끄고 카메라를 열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 셔터를 눌러서 옆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고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동영상 촬영 형태가 되는 것이죠. 동영상 촬영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버튼을 사용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정에서 촬영 방법에서 여기에 보이는 플로팅 촬영 버튼을 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켜지죠.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켜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손바닥 내밀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셀카에만 작용됩니다. 후면 카메라에 작용되지 않습니다. 손바닥 내밀기입니다. 셀카 카메라를 열고 화면을 향해서 손바닥을 내밀면 사진이 촬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영상일 경우에는 동영상도 촬영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설명이 있죠. 셀피를 찍거나 셀피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려면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어 주세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이어야만 됩니다. 주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셀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셀카로 돌아왔습니다. 자, 셀카입니다. 제가 손바닥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바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감지되면서 촬영이 됩니다. 주먹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펴보겠습니다. 감지됐습니다. 촬영됩니다. 손바닥을 감지한 상태에서 손바닥까지 그대로 있으면 손바닥까지 촬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촬영되는 것입니다. 촬영된 사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되죠. 앞에 촬영된 손바닥까지 촬영된 것, 또 촬영된 것, 사람만 촬영된 것, 이렇게 해서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면 카메라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설정을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카메라 설정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활성화시켜서 사용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켜 놓으시면은 끄지 않는 한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냥 셔터만 누르지 마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 촬영하면은 정말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도변경TV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도구, 내장된 도구에 대해서 하나 둘씩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